좀 놀라웠죠. 예. 크리스 에반스를 비롯해가지고 첫 리딩을 하는 날이었는데 근데 대사를 다 외워온 거예요. 통으로. 그리고 NG 낸 거를 굉장히 좀 죄송스러워하고 한국 배우들은 NG를 많이 내거든요. I am 송강호. 이 인터뷰는 저의 커리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 뭐야? 어? 얼굴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 야, 고맙다, 야. 선생님, 그 작품 저 주신 겁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앞만 보고 이렇게 막 대사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카메라가 어디 있지 하고 막 카메라를 찾았던 그런 기억이 그만큼 긴장하고 떨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연극에 대한 열정, 연극 배우로서 그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영화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돼지 건물에 빠진 날이라는 작품의 주연을 맡은 그러니까 연극계 선배님이 홍상수 감독한테 저를 소개시켜 준 거죠. 그래서 3일만 촬영을 하면은 되는 그런 아주 단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촬영 3일을 했는데 연극을 석 달, 넉 달 한 것보다 개런티가 더 많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그 유혹을 이렇게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화의 힘인가? 그래서 3일 촬영하고 연극 석 달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개런티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를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이수혁 병장, 실전에서는 말이야 뽑는 속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전투 기술 긴 거 없어. 얼마나 침착한가, 얼마나 빨리 판단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느냐. 이 영화가 처음 박찬욱 감독을 이제 만나 뵙고 사실 박찬욱 감독님이 그전 JSA 이전에 작품을 2작품을 했었는데 다 망했어요, 사실은. 대중적으로 굉장히 실패를 해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기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박찬욱 감독님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JSA라는 작품을 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예술가로서의 재능 그리고 따뜻한 인격 이런 것들 느끼면서 놀라워했던 그런 기억. 이런 분을 만난 게 저는 정말 행운이다, 배우로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영화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코리아의 그 분단의 그 비극을 바탕으로 해서 감동적인 우정, 남북 병사의 우정을 통해서 휴머니티를 전달해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 배우들이랑 캐스팅이 되고 나서 실제로 처음 판문점을 견학을 갔었죠. 실제로 북한군 병사와 제가 눈을 딱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긴장이 됐는데 그 북한군 병사가 아주 어린 병사였는데 수줍게 미소를 지었던 저에게 그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영화의 어떤 그 따뜻한 어떤 이 영화가 추구했던 주제랄까 관객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대표적인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초소를 습격한 남한 병사가 몇 명이었죠? 혼자였습니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오후 1시 20분에 사망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시신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실은 본관 지하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 잘못 고쳤습니다. 예? 박찬욱 감독의 작품 속의 그 인물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항상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비극이 발생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 딜레마에 항상 빠지는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주로 제가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나 죽이는 거. 복수는 나의 것의 그 동신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비극이 발생을 하죠.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 거죠. 그게 박찬욱 감독의 예술의 어떤 주요한 어떤 테마인 것 같아요. 박형규,
네가 이 신정복 엽서 보냈지? 네. 전에도 여러 번 보냈지? 네. 꼭 비 오는 날 틀어달라 그랬지? 네. 봉준호라는 이제 운명의 어떤 감독과 첫 만남이 이제 이 살인의 추억인데, 사실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몇 년 정도 거슬러 내려와가지고 처음 봉준호 감독이 조 감독, 그러니까 연출부로 있을 때 저를 미팅을 가졌는데, 그 미팅의 작품은 되지를 않았죠. 그런데 그 봉준호 감독께서 그때 삐삐라고 지금 있죠. 삐삐에 녹음을 남겼어요. 너무너무 같이 작업을 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지만 다음에 본인이 할 때 꼭 같이 작업하고 싶습니다. 그 확인하는 제 모습이 제 스스로도 미소를 짓게끔 그분의 진심과 예의와 그 존중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 사람은 꼭 뭐가 될 것 같아.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시나리오를 줬을 때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오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꽃피는 봄이 오면 내가 들어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노래를 잘 못 불러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특히 박치예요. 박자를 못 맞추는데, 근데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니까 이게 도저히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봉준호 감독이 실연을 본인이 연기를 이제 하시면서 저한테 지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잊을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특히 율동과 그 큰 엉덩이를 실룩실룩 이렇게 흔들면서, 그 노래가 이런 노래거든요. 꽃피는 봄이 오면 따라라라따 턴 하는 이 턴을 제가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계속 NG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냥 감탄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완성된 영화에도 반박자가 틀립니다. 괴물이라는 작품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영화 산업의 그 토대에서는 굉장히 모험적인 작품이었죠.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그런 어떤 작품이고, 저 자신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괴물, 컴퓨터 그래픽을 상대로 연기를 펼치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새롭고 뭔가 좀 호기심이 발동했던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굳이 뭐랄까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요?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작품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탐구, 사람에 대한 얘기,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얘기,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We need your help. Look. We're going to the front, and we need you to open up the gates. 싫다면? Uncut. Straight from the barrel. 제가 캐스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한국적인 무대가 아니라 헐리우드 시스템에서의 어떤 첫 작품. 좀 이제 불편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연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컨셉 자체가 많은 인종이 마지막 열차를 타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다국적 인종이 나오는 그 컨셉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촬영할 때 훌륭한 배우들하고 좀 더 또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좀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좀 그런 기회가 좀 없었던 거는 좀 아쉽긴 해요. 예. Open the gate. Please. 얘기 잘 들었다, 커티스. 내 문은 못 열겠다. 좀 놀라웠죠. 크리스 에반스를 비롯해가지고 첫 리딩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주요 배우 몇 명만, 근데 대사를 다 외워온 거예요, 통으로.
그러니까 한국 배우들은 대사를 통으로 다 외우지는 않거든요. 그날 찍는 분량을 외우고 또 연습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완벽한 준비와 함께 그리고 처음에 그 NG에 대한 어떤 좀 강박관념이 굉장히 그 철두철미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한국 NG 낼 수도 있는데 NG 낸 거를 굉장히 좀 죄송스러워하고 본인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조금 좀 그러니까 그때 그 좀 놀라웠던 한국 배우들은 NG를 많이 내거든요. 얘네 달인이구만. 뭐야? 소독해? 요즘도 저런 걸 하네. 그러게요. 창문 닫아.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곱등도 없애고.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지하실에 반지하로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저를 생각하고 작품을 계속 쓰고 있다고 하길래 굉장히 기다리면서도 좀 중후하고 매력적인 어떤 부자의 모습으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좀 연기를 하려는 설레는 마음이 왕창 무너졌죠. 아마 다음 작품에는 좀 중후한 어떤 매력을 가진 어떤 그런 배역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은 그런 역을 저한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본의 아니게 그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목소리가 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 말해봐. 자기가 뭐라나 그 활동성 결핵 판정을 받았다고 누구에게 막 전화로 막 얘기하는데 본인한테 화가 나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느낌? 기생충 전과 후가 달라질 게 없다. 이 말씀을 자주 드리곤 하죠. 하나의 어떤 과정 속에서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있었던 것이지 기생충이 최종 목표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을 선택하고 뭐 어떤 환경이 변화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원치도 않고 사실 또 제 어떤 세계관이랄까 이런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주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과정 속에 하나의 어떤 큰 점, 지나가는 점, 뭐 이런 일인 것 같아요. 배우란 이제 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점들이 있는데 하나의 큰 점을 지났다. 뭐 그런. 선아예요. 문선아. 선아 씨의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성이에게 최고의 양부모를 찾아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크릿 선샤인이라는 그 이창동 감독님의 작품에서의 연기를 굉장히 저를 좋아하신다고 그때부터 이렇게 캐스팅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15년 전부터 차곡차곡 진행되어 온 그런 만남이 아닐까.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돼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에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고레다 감독님은 그 아역 캐릭터를 아주 자유롭게 뭐 지시를 한다든지가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연기를 시키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굉장히 인내력이 필요하죠. 예. 아니 오히려 그 갓난애기는 굉장히 어머님이 잘 보살펴 주셔가지고 근데 그 위에 있는 꼬맹이가 너무 천방지축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꼬마 배우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처음에는 천방지축이었다가 나중에는 주도를 하면서 연기를 하는 모습으로 그 짧은 3, 4개월 동안 그 꼬마 친구가 배우로서도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우리 아역 배우가 아닌가.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일부러 선택하지도 않고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영화나 사람은 이 사회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기나 작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시대의 이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것도 진실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배우로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연기할 뿐이지 제가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작품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설레는 거죠. 그리고 고레다 감독께서 무대 인사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버스, 택시 또는 가로수, 벤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